안녕하십니까 시청자 여러분, 박정호입니다. 박정호의 스팟 월요일 순서 시작하겠습니다. 오늘도 어김없이 안진걸 민생경제연구소장님이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형님. 네. 안녕하십니까. 월요일의 휴먼 오마이TV와 생사를 함께하고 있는 안진걸입니다. 월요일날 월요병 피곤하시죠? 하지만 저희들과 함께 힘차게 시작해 보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아유 반갑습니다. 힘차게 네. 시작을 해봤는데, 자 먼저 이제 주말에 있었던 일들을 좀 정리를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이번 주 지난주 아주 일 많았어요. 제가 네. 매불쇼에도 김규리 배우님하고 출연했었고요. 그래요? 김규리 배우님 블랙리스트에 대한 어, 비판과 예, 예. 좋은 사회를 위해서 투표하자. 아 그래요. 그 네. 자세히 구체적인 말씀 안 하셨지만 누가 보기에도 이명박 박근혜 정권 국민의힘당에 대한 규탄과 그런 세력이 다신 돼서는 안 된다. 네. 그래서 투표하자라는 메시지. 아하. 와, 대단하시더라고요. 그래요. 무엇보다 블랙리스트 동안에 네네. 집에서 주로 지낼 수밖에 없었는데 그러면서 그림을 배우셨더라고요. 미술을. 그래갖고 작가가 되셨어요. 네. 배우도 하시면서 미술 작가가. 그래서 작품 직접 갖고 오셨더라고요. 근데 지금 뭐 매불쇼 엄청 뭐 벌써 30만 돌파하고 40만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사람들 엄청 보시더라는데 네. 저도 덤으로 출연해서 네. 저까지 인기가 쑥쑥. 좋습니다. 그다음에 뭐 저기 네. 우리 명쾌 통쾌 쇼 있었죠. 토요일에 같이 이재명과 함께하는 사람들이 예. 자발적으로 후보가 아무 상관없이 모였는데 후보가 소식 듣고 또 전화도 주셔가지고 원래 근데 이재명 예. 후보가 오시려고 했는데 그러니까 일정이 좀 이런 행사가 있으면 메타버스의 예. 일환으로 들려볼까 하고 연락이 아. 왔었는데 참 현명하신 것 같아요. 네. 서울이 지금 코로나가 심각한데 아. 메타버스 행사를 서울에서 하는 건 예의가 아니다. 그래서 전북 세종시로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굉장히 전북만 갔습니다. 예, 2박 3일 전북만. 실용적 세종시로 못 가 전북만 네, 하시군요. 전북만 집중했습니다. 매우 실용적이고 유연하게 네.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참 좋다. 근데 이제 미안하니까 못 오셨으니까 네. 전화를 하신 거예요. 잘하고 있냐? 그래서 잘하고 있냐? 우리 오마이TV에서도 여러분 생중계했어요. 네, 그래서 꼭 생중계했습니다. 한번 봐주시고요. 네. 거기서 노정열 개그맨이 노래 불러봐라 그러니까 저는 노래 못하고 개다리 춤을 춥니다 해가지고 폭소를 일으켰고 네. 문화예술인들이 가장 우리 시대에 진보나 중도나 보수를 뛰어넘는 호소력이 있는 분들 아니냐. 네. 함께 해달라, 함께 해주셔서 고맙다. 근데 진짜 많이 오셨어요. 그 자리에 그러니까 우리가 이름만 들으면 아실 만한 분들이 대단했어요. 많이 오셔가지고요. 함께 공동 방송한 거잖아요. 뜻 있는 유튜버들이. 시민들, 네. 뜻 있는 국민들, 지식인들, 예술인들이 이재명 후보 쪽으로 많이 지금 집결하고 있다고 느껴지는데 그래요. 그 구마조로 유명한 이원종 배우님, 이원종 배우. 우리나라에서 좋은 노래 작곡의 김영석 작곡가님과 쌍별 이룬 네. 윤일상 작곡가님, 윤일상 작곡가 예, 갔어요. 함경문 작사가님, 네. 그 다음에 영화 감독 귀향 소리꾼의 영화 감독 조종래 감독님, 네. 그 다음에 가수 REF의 이성욱 가수님. 그래요? 예, 그다음에, REF 그 추억의 가수. 장미여관의 배상재 기타리스트님. 그다음에 음악인 이시안님. 네. 가수 리아. 네. 리아 알죠? 리아. 리아 눈물. 그 리아도 왔어요. 울었어 한참을. 네. 그 노래 아시죠? 노래는 자제해 주세요. 우리 시청자님 웁니다. 리아의 눈물. 알죠. 비트곡이었죠. 몇 년 전에 슈가맨은 제 네. 슈가맨에도 나오셔가지고 또 리아도 화제가 됐는데 왔군요. 리아님도 오시고. 와, 대중문화 예술인들 많이 모였네요. 그다음에 이제 우리 21개 유튜버가 생중계를 했는데 네. 우리 오마이TV 포함해서 그러게요. 그 성수대로 TV의 김성수 문화평론가님도 나오시고 김성수 평론가도. 박진영 평론가님 TV에 자주 나오는 박진영 평론가님. 네, JYP. 네, JYP 일명. 저도 나갔죠. 안진걸 소장이 빠질 수가 없죠. 저도 나가서 이재명 삼행시를 시키는데 삼행시. 엄청 당황해가지고 뭐라고 하셨어요? 한번 해주세요. 운 한번 자, 떼주세요. 한번 띄워드리겠습니다. 저희는 아주 객관적인 방송이지만 네. 이재명 삼행시를 네. 해봤죠. 제가 이재명 경제 대통령 민생을 살리자. 재밌는 세상 서민들도 행복한 세상. 명쾌하게 이재명과 함께. 이거 준비하신 거 아니에요? 네, 아니 전혀 준비하고 준비를 그런 거 안 한 거예요. 근데 즉석에서 생각해내신 제가 거예요? 근데 우와. 이재명 후보는 이재명 캠페인가 계속 조언하는 게 그잖아요. 예. 다른 것보다 경제적으로나 민생 문제에 대해서 유능하지 않느냐, 잘 알고 있지 않느냐, 공부도 많이 했고 실적도 보셨고 실력도 보셨고. 네. 그러면
경제 대통령 이재명의 민생 제일 정부를 해라. 제가 아. 계속 제안했는데 예. 일부 받아들인 것 같아요. 오, 메타버스 가시면서 후보의 오딩이 약간 변한 거 못 느꼈어요? 아, 경제 대통령을 경제. 전면화시키더라고요 최근에. 그러게요. 예, 경제 대통령 민생 정부 네. 이걸 전면화시키고 있는데 아. 이제 항상 많은 평론가들이나 지식인들이 이럴 때 꼭 이렇게 드디어 제 제안을 받아들였다는 식으로 이야기하면서 본인이 우쭐하잖아요. 저는 절대 그런 사람이 아닙니다. 네. 수없이 많은 국민들의 코로나로 인해서 경제를 더 살려야 된다. 네. 민생 문제, 불평등 양극화 민생 문제 해결해야 된다는 민심이 모아진 거겠죠. 아. 그 중에 이제 우리 오마이TV와 저도 경제 대통령 이재명의 민생 제일 정부면 어떻게 했느냐라는 그런 캐치프레이즈 민심을. 덤으로 함께 한 거고 그게 많이 받아들여진 것 같아요. 최근에 부쩍 네. 캐치프레이즈가 뭘로 될지는 모르겠지만 어. 경제 대통령 이재명 민생 문제 해결 예. 최우선 어. 민생 속으로 그다음에 뭐 실력과 음. 실적으로 민생 문제 해결 뭐 이런 게 강화되고 있던데요. 네. 그건 매우 잘한 겁니다. 음. 우리 국민들께서 그러니까 뭐 아예 무조건 국민의힘을 찍겠다는 분들이 한 20-30% 있잖아요. 박근혜 탄핵 때도 탄핵을 반대하는 분이 그쵸. 15% 안팎이 있었다니까요. 꾸준하게. 음. 거기에다 플러스 알파로 뭐 극우 극단주의 세력부터 시작해서 특정 지역 그다음에 네. 또 특정 보수 영향 그다음에 새누리당을 국민의힘을 지지하는 분들 합치면 이게 한국 사회에서 20-30% 정도는 될 것 같아요. 그분들은 이런 이야기를 해도 설득이 안 될 수가 있어요. 안타깝게 저는 그분들과도 계속 대화하고 싶고 윤석열 전두환 군부 독재 못지않은 윤석열 검찰 독재를 선택하는 건 아니다라고 호소를 드리고 싶지만 네. 그래도 설득이 안 되면 어쩔 수 없잖아요. 네. 다만 나머지 이제 중도. 범진보 개혁 중도 네. 무당층 정치 저관여층 분들에게는 아. 경제 대통령 민생 문제에서 민생 문제에 대한 유능한 해결 이런 건 굉장히 호소력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걸로 나가야 됩니다. 아, 계속. 그걸로 예. 경제 대통령, 예. 민생 대통령으로. 경제를 더 발전시킬 거다 지금보다. 네. 그다음에 민생 문제를 지금보다 훨씬 더 해결할 것이다. 그래서 기본소득만 캐치프레이즈가 돼서는 안 되고요. 네. 보편적 기본소득이나 보편적 복지도 확대되지만 당연히 더 많은 일자리를 통해서 올 소득이 올라가고 더 많은 일자리 창출, 올 소득의 증가와 네. 그렇게 힘들게 번 돈이 교육비, 주거비, 의료비, 이자비, 교통비, 통신부로 다 빠져나가지 않도록. 그래서 소확행 지금 이재명 후보 공약 중에 소확행 공약이 한 15개 나왔잖아요. 지금 페이스북을 통해서 계속 발표하고 굉장히 있습니다. 좋아요. 내용 매우 좋아요. 네. 그럼 우리 민주당 소확행 의원 이낙연 대표님은 제가 했을 때 예, 예. 기억하시죠? 네, 제가 막 기억납니다. 갔다 오고 벌써 우리가 방송한 지 한 1년이 더 된 것 같아요. 그러니까요. 꽤 소확행 됐습니다. 의원가 이낙연 대표님 시절에 아. 출범했으니까 네. 그게 작년 아닌가 작년? 작년이죠. 그러니까 야, 네. 벌써 올해 12월이 됐으니까요. 그러니까요. 이낙연 후보님이 잘한 걸 이어받았다는 측면에서 굉장히 의미가 있어요. 그 이낙연 대표님도 등판하시겠죠. 등판하신다고 들었고요. 그래서 그런 것들로 쭉쭉 밀고 나가면요, 이거 인기가 올라갈 수밖에 없습니다. 벌써 20대, 30대 사이에서는 상당한 효과가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보면 개혁 이슈도 좋지만은 어쨌든 중도층, 이제 무당층 이른바 정치에 그렇게 관심이 없는 평소에. 근데 이게 보면 왜 중요하냐면 투표율이 높아요. 대선은. 지난 매우 대선에 높죠. 예. 77%였습니다. 이번에는 80% 가까이 갈 걸로 보이는데 예, 예. 그리고 그만큼 막 10,000표, 10만 표 차이로 갈릴 수도 있다는 전망이 나오잖아요. 네. 근데 이 중에서 예를 들면 소상공인 10만 명이라도 청년들 10만 명이라도 문재인 대통령을 찍은 사람이 돌아서면 이재명 후보가 지는 겁니다. 아하. 근데 그분들이 다시 마음을 열고 네. 오게 만드는 거죠. 지역 앞 예산도 상당히 복구를 시켰죠. 그다음에 3040에 매우 중요한 아동 수당 만 7세에서 만 8세로 늘어났죠. 좀 이따 설명드리겠지만 네. 영아 수당 태어나면 출산 지원금 200만 원의 영아 수당 1년에 만 2세까지 네. 매달 30만 원씩 지급하죠. 어. 이게 곧 있으면 50만 원 늘어납니다. 이거 굉장한 겁니다. 이거 좀 이따 그렇게 설명했는데 예. 이 기조로 가야 됩니다. 알겠습니다. 완전 민생 속으로, 민심 네. 속으로, 서민 속으로, 청년 속으로. 그다음에 지금 우리 국민들 트렌드는 뭐냐면 성향은 전체적으로 매우 유연하고 실용적이십니다. 이념보다는 어떤 지구보다는요. 나한테 도움이 되는 예, 그런 자꾸 정책이 있는지 극단주의 공약이 있는지. 세력은 뭐 문재인은 어쩌고 뭐 구속시킬처럼 이야기하고 선동하고 뭐 독수 이재명이 얘기도 빨갱이다라고 뭐 아직도 나오고. 이야기하지만 그런 거 안 통합니다. 예. 국민들은 문재인 대통령이나 정부 여당이 실망한 부분이 있었다 하더라도 그 사람들의 권력형 비리가 하나도 없었잖아요. 대통령 주변 가족들이 뭐 돈 받아서 구속된 한 명도 없잖아요. 네. 그것만으로도 역사적 아하. 진전이라고 평가하십니다. 예. 다만 이제 계속 제가 말씀 부동산 민심,
코로나 민심, 청년 민심, 금융권 폭리와 대출과 관련된 민심 이 네 가지가 악화되어 있는데 네. 이 네 가지에 대해서 이재명은 지금 몇 년의 이야기잖아요. 공급도 음. 늘리고 투기 세력을 근절해서 집값을 네. 잡겠다 어떤 아하. 식으로. 그다음에 기본주택. 음. 예를 들면 토지는 안 사고 주택만 사서 토지 임대부 네. 그러면 가격을 집값이 낮추는 확 거죠. 떨어졌죠. 반값 음. 아파트가 되겠죠. 그다음에 공공임대주택도 대폭 늘리겠다. 그래서 집을 굳이 안 사겠다는 사람들은 공공임대주택으로. 선택할 수 있게. 예. 그다음에 그렇게 해서 또 뭐 예를 들면 반려동물 진료비 너무 많이 나오잖아요. 네. 뭐 그 부분에 대해서도 대폭 인하하겠다. 그러니까 예. 도움되는 일상생활에 일상에 꼭 도움이 필요한 되는 정책 나오면요. 당연히 2030이나 네. 그다음에 중도층들은 합리적 보수는 움직입니다. 아. 윤석열 씨가 지금 하고 있는 건 뭡니까? 네. 무식하죠, 무능하죠, 무당이죠, 무개념이죠, 음. 무책임이죠, 무례하죠, 그래서 무례한입니다. 칠무 후보인데 실무인가요? 종부세를 산무 아니에요? 없애가지고 산무에서? 재산세 통하면 강남, 송파, 서초만 더 부자가 되고 강북 그다음에 전국의 모든 지역이 다 더 네. 예산이 없어져 버리는 거예요. 제가 지난주 토요일 날 명태 통크 씨하고 청주에 민주당 청주 지역위원회 강의도 하고 왔는데요. 아, 강의하셨군요. 그분들마저도 네. 정부세가 세금 폭탄이 아니란 건 알아요. 이제 1.7%만 내니까. 근데 정부세가 어디로 쓰이냐고 물어보니까 모르시는 분이 많은 거 태반인 거예요. 아, 이게 잘 안 아니 알려졌군요. 청주시로 갑니다. 청주시 여러분잖아요. 청주시로 청주시 갑니다. 예산으로 지금 몇십억 몇백억 그동안 갔습니다. 네. 그때서 깜짝 놀라시는 거예요. 아. 그래서 아예 고지서를 전 국민한테 발행하자. 네, 네. 그래서 네. 98.3% 정부세 영원 찍혀 있고 음. 자기가 사는 구청이나 시군구에 예산이 얼마나 배분됐는지를 찍어주자는 거죠. 정부세를요. 그러면 다들 깜짝 놀라지 않겠어요? 다들 알 수 있는. 이게 이재명 후보의 국토부세 아이디어잖아요. 종부세를 없애서 네. 국토부세 통합한 다음에 땅이 많은 사람 많이 내고 땅이 조금 사람 조금 내는데 많이 낸 사람이 많이 낸 거로 해서 한 10% 정도 많이 내면 나머지 90% 네, 네. 땅이 없는 사람이나 땅이 조금 있는 사람들은 아예 다 이득이 되는 그걸 고지서에 찍어주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박정호 시민 땅이 없어서 국토부세 영원. 그런데 배당금은 이번에 국토부세가 뭐 전국적으로 뭐 5조가 거쳤다. 네. 그 국민은 나눠가지고 5천만 원이면 10만 원쯤 될 겁니다. 10만 원 딱 찍혀 있는 거예요. 만약 10조면 더 찍혀 있는 20만 원 찍혀 있는 거고요. 그런 식으로 그러니까 눈에 그러면, 들어올 수 있게. 아, 이 세금 너무 좋은 세금이다. 근데 그 국토부세가 증세라는 공개를 받으니까 이재명 후보가 또 유연하게 그분에 네. 대해서도 국민들께서 국민적 지금 합의가 원하지 필요하다. 않거나 네. 공감대 안 되면 취소 또는 연기하겠다. 그렇죠. 이런 자세 매우 좋은 자세인 거죠. 네, 그러니까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우리의 삶에서 꼭 필요한 그런 정책과 공약 이걸 비교해봐야 된다 이런 말씀이시고 이재명 후보가 민생, 경제 이쪽으로 포인트를 잡아서 가고 있는 건 잘하고 있다는 게 안진걸 매우 소장의 잘하고 있는 겁니다. 분석이고 평가고요. 그리고 네. 오늘 또 중소상공 아침에 네, 오마이TV에서 중소상공인. 생중계했죠. 전국민 선대위, 국민선대위 전국민 했었죠. 선대위. 예. 내일 또 뭐 청년들 또 만나시나 봐요. 아, 계속 그러니까 일반 국민들을 위해서 네. 국민들의 눈높이에 맞는 필요하다는 메시지를 계속 이건 보편적 국민들을 위한 정책이 안 되고 분야별로는 지난 문재인 정부와 여당이 실망했거나 네. 코로나19로 힘들었던 계층을 집중적으로 만나는 게 맞습니다. 아, 중소기업, 중소상공인, 예. 그다음에 청년, 그다음에 서민계층, 그다음에 뭐 대학생 네. 이런 분들 많이 만나서 그래요. 꾸중 듣고 네. 서민들 살아가는 민생 어려운 이야기 들어야 됩니다. 그러면 거기서 답이 나옵니다. 현장에 답이 있습니다. 현장이 답이 있다. 우문현답 아세요? 우문현답. 우문현답. 예. 어리석은 질문에 현명한 답변이 아니라 네. 우리들의 모든 문제는 네. 현장에 답이 있다. 이게 아, 바로 그래서 우문현답. 실용주의자 이재명, 네. 경제도통 이재명이 취해야 될 태도입니다. 아하. 오직 민생입니다. 예. 오로지 민생입니다. 네. 오직 서민입니다. 오로지 아. 서민입니다. 예. of the people, by the people, for the people을 넘어서 네. of the poor, by the poor, 음. for the poor로 나가야 됩니다. 네. 잘 사는 사람들은 내버려둬도 잘 살잖아요. 그래서 조 바이든 대통령도 대통령이 되자마자 루즈벨트 정신으로 이야기한 게 앞으로 미국 정부는 중간층과 하위층을 돕겠다. 네. 그래야 그게 도덕적이고 경제도 산다. 이게 맞는 거죠. 부자들이나 대기업이나 투기 세력들은 잘 살잖아요. 그 사람들은 오히려 억강. 네. 이재명 후보 만화처럼 억강부야? 강한 건 억제하고 탐욕은 억제하고 네. 독식은 억제하고 부약 음. 약한 사람들을 도와주고 띄워줘야 된다. 네. 보호하고 이게 맞는 겁니다. 음. 그게 경제 정책으로도
투영이 돼야 됩니다. 그래서 네. 사회적 약자, 서민, 중산층을 집중적으로 지원하고 음. 그들을 삶을 더욱 두텁게 보호하고 예. 그렇게 하면 내수가 더 활성화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번에 내년도 예산에 보면 국가장학금 대폭 늘어났어요. 대학생들. 국가장학금 늘어나면 어떻게 될까요? 부모님들이 쓰는 돈이 줄어들겠죠? 네. 그만큼 소비를 늘릴 수밖에 없습니다. 아하. 그렇죠. 이제 쓸 돈, 그러니까 쓸 돈이 많아지면 소비도 늘어나기 마련이고 우리가 재난지원금 이런 걸 통해서도 확인했고 쓸 돈이 없어서 못 쓰는 상황이 그렇죠. 이어졌던 그런 부분이 있었어요. 앞으로 좀 봐야 될 것 같고 그리고 저희가 이 이재명 후보 얘기를 또 했으니까 메타버스 이제 정부 예. 행을 했고 저는 이제 이번에 현장을 좀 보면서 놀랐던 게 거기 나왔던 주민들 그런 얘기 하시더라고요. 이렇게 대통령 후보가 이런 지역까지 뭐 진안읍, 장수읍 이런 그러니까 이른바 흔히 작은 말하는 지역까지 농촌, 갔었거든요. 시골. 예, 그 시장을 구석구석. 방문했는데 2박 3일 다 가셨어요? 아니면 네. 1박 2일만 가셨으면 하루만 가셨어요? 제가 금요일 갔다가 토요일에 일정 마크하고 토요일에 왔다가 또 일요일 또 내려갔어요. 와, 여러분 우리 박정 기자님이랑 오마이뉴스 TV 팀에 박수 한번 네, 보내주셔야 됩니다. 아 박수. 자, 정말 저도 못 갔는데 저는 주말에 명쾌 통쾌쇼 해야죠. 네, 또 청주제에서 강의하느라고 음. 가고 싶어도 못 갔어요. 그러니까 일정이 바빠가지고. 그다음에 김성수 TV 일요일은 김성수 TV 여러분 김성수 TV도 괜찮습니다. 네, 그리고 오마이 TV에 명쾌 통쾌쇼 풀 버전이 올라가 있어요. 그렇죠. 그거 꼭 한번 봐주. 어떠셨어요, 박정 기자님? 제가 아니, 오늘 좀 질문 좀 하겠습니다. 저는 이제 그 지역 주민이 놀라셨던 게 뭐냐면 대통령 후보가 이런 작은 지역에 오는 게 처음이다. 그래서 대통령 후보가 어떤 사람인지 보러 왔다. 이런 분들도 계시고 그리고 또 한편에는 이재명 후보를 응원하기 위해서 이 전북 지역 뭐 장수면 장수비지만 또 근처 지역에서 딱 모셔가지고 보기 위해서 네. 그다음에 아이들하고 같이 온 시민들의 얼굴도 많이 보이더라고요. 아이들한테 이재명 후보의 얼굴 좀 보여주고 또 사인도 받고 사진도 찍고 이러신 분들 많았고 특히 메시지를 좀 보게 된다면 이 군산 공선시장에서 자신의 이제 가정 환경 그 그걸 화제가 된 그 굉장히 연설. 흔히들 말하는 또는 지적을 받기도 하는 네. 비천한 또는 네. 미천한 가정에서 태어났지만 그걸 국민의힘에서는 무슨 말도 안 되는 자기 비하다는 식으로 이야기하는데 그게 아니죠. 남들이 그렇게 이야기하는 걸 받아친 거고 그렇죠. 흔히들 말하는 사회적 약자 또는 개천 또는 우리 사회가 잘못된 계급지를 보면 굉장히 비천하고 미천한 네네. 가난한 아주 흑수저 또는 무수저지만 태어난 것을 자신 있게 오히려 말한 거잖아. 네. 하지만 그 속에서도 누구나 다 음. 열심히 공부하고 이 사회를 위해서 고민하면 네. 좋은 사람이 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이른바 성공하는 사람도 있을 수 있고 네. 사회적 리더도 나올 수 있고 개천에서 용난다는 게 깨진 사회에서 저는 그런 비천하고 미천한이라는 평가를 받는 집안에서 네. 누군가가 음. 이렇게 사회적 리더로 정치 리더로 대통령 후보가 이야기하는 자체가 굉장히 희망적인 거라고 생각하고요. 네. 부산 상고를 나온 노무현 전 대통령님, 목포 상고를 나온 김대중 전 대통령이 생각나더라고요. 아. 그때 당시에 경기고와 서울대부터 나온 이해창 세력이 얼마나 그걸 무시하고 저기 깔아뭉갠지 아세요? 그 당시에 세상에 예. 대학도 못 나온 김대중이 아하. 그것도 일반고도 아니고 목포 상고를 나온 참. 상고 나부랭이들이라고 네. 개무시하고 그랬어요. 근데 그러니까. 국민들은 어떻게 생겼냐? 네. 야, 바로 목포 상고를 나오고 대학도 안 나왔기 때문에 저 사람들이 서민 중산층의 대통령이야. 아하. 경기고 서울대부터 나온 너희들 네. 최고급 엘리트란 자들, 네. 니들이 민중을 알아, 민생을 알아, 서민을 알아. 아. 니들은 아웃이야. 음. 군대도 안 갔다 오거나 네. 자식들 군대도 안 보내는 자들. 말로는 안보를 외치면서 삼성그룹, 조선일보, 군대를 잘안 국민의힘 정권 수뇌부들 네. 대부분 군대를 안 갔어요. 자식들 군대를 안 가고. 아. 서민들 그런 거 열받는 거예요. 하하. 니들이 서민을 알아? 니들이 군대를 가봤어? 이런 거잖아요. 그렇죠. 니들이 그러면서 안보를 이야기해? 음. 똑같이 근데 이해창 세력이 국민의힘 세력이 반성하지 않고요. 네. 노무현 전 대통령 똑같이 그런 수법을 쓴 거예요. 그러니까. 어디 대학도 못 나온 부산 상고 네. 출신이 음. 대통령 하려고 하냐? 그것도 DJ는 목포, 노무현은 부산이잖아요. 서울 출신도 아니잖아요. 그렇죠. 일종의 도시라고는 하지만 네. 서울에 비하면 지역 출신들이 지방 출신들이 어디서 감히 하. 우리 사회에 뿌리 깊은 그런 계급주의가 있습니다. 엘리트주의가 있습니다. 네. 그걸 깨트려 버린 거죠. 노무현 전 대통령, 김대중 전 대통령. 그것을 다시 깨트린 게 문재인 대통령이고 이재명 후보가 되는 거죠. 이것도 굉장히 의미가 있는 겁니다. 네. 그러니까 이런 이재명 후보의 발언, 그러니까 진흙 속에서도 꽃은 핀다 이렇게 본인이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정리를 했는데
자신 최선을 다해서 살았다는 거죠. 예. 그런 얘기를 하면서 현장에서 감동이 대단했나요? 아, 그 영상이 엄청 많이 돌던데요. 영상 보신 분들 아마 다들 보시고 많이 또 주변에 알리시고 하셨을 것 같은데 현장 분위기도 뜨거웠고요. 이게 아까 말씀하셨듯이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국민의힘 비판에서 뭐라고 비판했냐면 비루한 감성팔이다. 야, 국민의 눈물샘을 자극해서 자신의 허물을 덮고 위기를 극복해 보겠다는 얄팍한 수다라고 비판했습니다. 근데 이건 뭐 아니 사실 가난한 정말 그래서 오죽하면은 홍준표 의원이 이 후보를 출생의 비천함을 비난하는 것은 부적절하다 이렇게까지 나서서 이 여기에 대한 역풍을 좀 우려한 그런 내용을 네 봤습니다. 그래도 올리기도 했어요. 그만큼. 자, 요거 제가 조금 이건 짚어야 되겠습니다. 네. 보통 저도 가난한 집에 태어나고 흙수저라고 이야기를 해요. 정말 어렸을 때 음. 가난했으니까요. 네. 그런데 부모님 정말 열심히 일해서 우리 자식 삼남일녀를 아. 정말 먹여 살리고 대학까지 다 보내주셨거든요. 네. 얼마 피눈물 났습니까? 보통 그런 경우에 우리가 내 스스로 내가 비천한 집안 출신이야 이런 말은 안 네. 하죠. 아. 근데 주변에서는 그렇게 보는 사람이 있을 수 있죠. 부유한 그렇군요. 집이나 예. 엘리트 집안에서 야 저 안진거리 저거 완전히 깡촌에서 태어나가지고 그 학문이 찢어지게 가난한 어린 시절을 보내고 막 굶거나 그러지는 않았지만 아무튼 네. 전혀 풍족하지 않았으니까요. 아. 근데 보통 우리가 비천하다는 말을 스스로는 안 하죠. 나는 그렇죠. 비록 가난했지만 네, 우리 부모님들과 그렇죠. 형제자매들과 근데 음. 이재명 후보가 왜 비천하다는 말을 썼습니까? 음. 집안에 아주 가난하고 어려움이 있었고 어렸을 때부터 저는 그래도 학교를 갔잖아요. 네. 근데 그분은 고등학교도 못 갔잖아요. 검정고시잖아요. 네. 결국 학교도 못 가고 소년공. 소년공. 무슨 근데 이 소년공을 소년원이라고 가짜 뉴스를 퍼뜨리는 놈들이 있던데 네. 진짜 영화 지옥에 있는 음. 그 천사들의 고지를 받아야 될 놈들이죠. 화살촉 네. 같은 짓 하지 마세요. 가로세로 연구소니 뭐하는 놈들 정말 음. 인간이 아닌 것 같습니다. 악마를 봤다는 제목이 생각나고요. 영화 지옥이 생각나는 거예요. 네. 화살촉이잖아요. 막 화살촉을 시켜서 막 누군가를 아. 죽이잖아요. 가짜 뉴스로. 예. 요거 나중에 이야기하고 그래서 스스로 비천하는 이야기 뭐냐면 음. 굉장히 불우하고 어려운 가정 환경 속에서 소년강이 될 수밖에 없었고 그렇게 그런 와중에도 그래도 공부해서 대학을 가고 사법시험을 합격했는데 또 집안 사이에 네. 그 가난 때문에 또 뭐 형제자매 여러 가지 어려움이 발생하고 그랬을 때 우리가 그렇게 보면 그런 사람 뭐라 그래요? 온희룡 부부가 뭐라 그랬어요? 음. 우리는 가난했지만 고결한 집안에 태어났고 네. 저들은 가난했지만 아주 음. 막장 집안이라는 식으로 이제 그걸 이제 스스로 음. 그런 지적들 그런 폄훼들에 대해서 네. 비록 니들이 말하는 음. 비천한 집안이지만 미천한 집안이고 가난한 집안이 흙수저 집안이고 개천이었지만 네. 우리 열심히 살았다. 우리 식구들 부모님 다 열심히 살아서 음. 누군가는 산재를 당하고 음. 형이 청소 노동을 했던 누이는 죽기도 하고 그 네. 와중에도 그래도 버티고 살아남아서 음. 대통령 후보까지 되어서 음. 정말 민초들이 서민들이 주인된 세상을 만들려고 하느냐에 대한 네. 강렬한 의지 표시거든요. 아하. 그건 그냥 할 말 없으면 국민의힘당에서 그냥 넘어가면 되는 겁니다. 다른 정책적으로 비판하면 되잖아요. 근데 그걸 굳이 뭐 비천한 집안에 대한 폄하요 뭐 네. 감성파려 하는데 너무 비인간적인 것 같습니다. 아. 지난 주말 사이에 저기 조동영 교수님에 대한 네. 그 가로세로 연구소 같은 악마 같은 자들의 그런 화살촉 같은 공격들, 그다음에 이재명 후보의 그 발언에 대한 공격들 참 씁쓸하더라고요. 저는 여기서 꼭 한마디 정의당에 대해서 한마디 해야 되겠는데 정의당에 제가 항상 정부와 우호적인 예. 분들이기 때문에 말 안 하려는데 그 이재명 후보의 발언에 대해서 자기 비리를 감추기 위한 개인 감성팔이라는 식으로 아. 이야기를 했어요. 정말 그 비판 성명을 냈죠. 네. 그건 아니죠. 음. 세상에 만약에 비리 의혹이 남아있으면 그냥 비리 의혹만 지적을 하시면 되지. 네. 그 사람이 어렵게 살아오고 소년 노동자 출신이고 산재당해서 팔이 지금 이렇게 굽어 있고 그건 팩트인데 그리고 그 식구들이 다 정의당이 돼보려고 하는 그 노동의 가치의 상징인 분들 아닙니까? 가난해서 10대 때부터 노동에 뛰어들고 식구들도 다 노동자들이잖아요. 그 네. 문제를 일으켰던 회계사 형만 빼놓고는요. 전부 다 일종의 우리 하층 계급이 어려우신 이루면서 분들, 어렵게 정말 사신 분들. 윤석열이 그 비하하고 폄훼했던 네. 손발노동 아프리카나 인도나 하는 나라는 그 말도 안 되는 그런
망발을 이끌었던 그 대상들 무슨 소리입니까? 지금도 우리나라 국민들의 상당수가 500만 명이 최저임금만 받고 살고 있고 615만 명이 200만 원도 안 되는 월급을 받고 있고 네. 세계 최장시에 노동을 하는데 무슨 노동을 합니까? 다 육체 노동을 하고 있잖아요. 배달부가 택배 기사님들이 알바들이 그게 정신 노동입니까? 다 온몸으로 육체 노동하는 네. 거지. 그래서 우리 사회를 운영하고 있는데 그 손발 노동은 아프리카에 사는 거라는 윤석열이 같은 자나 정말 개천에서 어쨌든 온 식구들이 부모님부터 식구들 모두가 학교도 제대로 못 가고 피땀 흘려 손발 노동해온 그 집안의 이야기를 한 건데 그것을 개인 감성표로 비를 감추기 위한 것으로 그런 식으로 이야기한다는 거. 정의당이 노동의 가치를 대변하는 전당이라면 그런 성명은 나올 수가 없습니다. 이재명 후보가 그런 과정을 겪은 것은 존경한다고 해야죠. 그런 인생 과정. 다만 지금 혹시 제기되고 의혹들에 대해서 더 설명을 해라. 네. 우리가 납득이 안 된다. 이건 나는 할 수 있다고 봐요. 백벌양보해서 네. 대장동 문제를 아무리 우리가 설명해도 믿지 않는 거잖아요. 그럴 수 있어요. 네. 정의당 입장에서 심상정 후보 그렇지만 그 10대 소년 소녀들이 학교도 못 가고 노동을 가난 속에서 장시간 노동에 투여당하고 산재까지 당하고 그러면서도 꿋꿋하게 살아온 그 집안에 대해서는 칭찬을 보내줘야 되는 거죠. 윤석열과 다르다면 최소한 저는 너무 그 부분은 실망스러웠습니다. 네. 이 정의당, 그러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얼마든지 정의당이 심상정 후보가 이재명 후보하고 정책 경쟁, 선의 경쟁 할 수 있잖아요. 네. 단일화 안 하셔도 되고 단일화할 필요도 없다면 이런 주사일 근무제라든지 그런 이런 부분으로 아젠다로 더 미래 정책 하고 최저임금 가지고. 더 인상해야 된다고 주장하시고 네. 윤석열이 손발 노동 아프리카나하고 주 120시간 노동 이야기하고 50시간 제도 철폐하고 최저임금제 철폐한다 그러면 그 잘 비판했던데 그리고 한국노총 대변인 오마이뉴스 쓴 글도 큰 화제가 됐잖아요. 네. 도대체 윤석열 씨는 어느 시대를 살고 있느냐. 이거 재밌는데 사람들이 70년대로 돌아갔다고 이야기를 해요. 네. 박정희 시대로. 어. 아닙니다. 무슨 70년대에도 근로기준법에는요. 주 노동 시간이라든지 그런 부분들이 다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네. 당시는 주 48시간 노동이었을 거예요. 아. 지금 윤석열을 없애자는 거잖아요. 최저임금이나 네. 이거 뭐냐면요. 조선 시대의 노예로 돌아가자는 겁니다. 노예 시대로. 무슨 70년대입니까? 종부세를 2%가 아니라 1.7% 한다고 네. 우리가 정확하게 이야기해야 되는 것처럼 자, 최저임금 제도와 주 50시간을 철폐하겠다는 자가 이건 60년대 돌아가는 게 아니라 조선시대. 조선 시대, 일제 시대, 고려 시대로 돌아가서 우리 백성들이 그냥 노예처럼 일만 하다 뒤져라는 겁니다. 그런 사고입니다. 자, 근데 정의당의 화살이 네. 어디로 가야 되겠습니까? 이재명이 가야 되겠습니까? 윤석열이 가야 되겠습니까? 지금 뭐 양당으로 다 이제 정의당에서는 양당을 기득권 비판하면서 선거 캠페인을 펼치고 있는 그러니까 과정인데요. 양비론 좋다니까 양비론 네. 할 수 있어요. 그건 정의당의 강점이죠. 양당 다 싫어하는 분도 있고 양 후보 다 싫어하는 분이 있어요. 당연히 정의당을 내세워야죠. 그리고 안철수보다는 심상 후보님이 선전하는 게 우리 사회에 훨씬 더 건강한 맞고요. 근데 그 제3지대로서 양비론까지 할 수 있는데 네. 그래도 윤석열 집단은 칭찬해줄 게 없잖아요. 검찰 독재 집단이고 전두환이나 찬양하는 집단이고 입만 열면 망언이고 칠무 후보인데 네. 근데 이재명 후보가 그래도 살아온 삶에서 보여준 노동의 가치나 흑수저의 가치, 저력들을 보여주면 그건 칭찬해주고 네. 우리 정의당이 바로 저런 네. 분들을 대변하는 정당이다. 어, 뭐 이재명 후보는 몸은 민주당이죠. 민주당은 그런데 불철저하다. 우리가 철저하다. 네. 노동 존중, 노동 보호 우리가 하자. 그러면 이야기가 되지 않습니까? 네. 자, 이 너무 정의당 아쉽습니다. 얘기까지 정의당을 향해 회초리를 들고 아니 안중근 해초리는 아니고 제가 감히 해초리 들 자격은 없습니다. 아, 네. 정말 그 논평은 상식적이지 않았다는 것이고 음. 실망스러웠다는 것이죠. 알겠습니다. 자, 이렇게 정리해 보고요. 저거 잠깐만 짚어보죠. 윤석열 후보와 이준석 대표가 이제 금요일에 만나서 폭탄주 한 잔씩 하면서 갈등을 봉합을 하고 다음날 주말에 부산에 빨간 커플티를 입고 나갔어요. 같이 사진 찍자 이 글이 적힌 그걸 입고 나갔는데 좀 어떻게 보셨는지요? 우리 부장님은. 뭐 몇 주를 싸우다가 네. 무슨 극적인 화해를 했다는데 김종인 위원장도 오게 됐고. 근데 그 화해하는 자리에서 또 술을 퍼마시더군요. 저도 술 좋아하지만 공론장의 공적인 공간
공론의 공간, 공적인 공간인 정치를 네. 어떻게 맨날 그렇게 폭탄주를 아. 마시러 다니는 거 예. 그리고 그걸 대놓고 국민들한테는 지금 방역 조심해라 모임 자제하 그러면서 음. 6명인가 7명이라 또 술 퍼마시고 있었던 거 아닙니까? 네. 파해를 그렇게밖에 못합니까? 아하. 이 국민의 눈물을 닦아줘야 되고 국민의 근심을 덜어줘야 될 정치가 그것부터가 저는 굉장히 이 그거부터 사람들이 좀 보기가 정신이 그러셨군요. 정말 네. 우리 국민들이나 서민들이 안중에 없는 정신을 갖고 있구나. 아. 지들이 제1야당이니까 지들이 지금 언론에 주목받으니까 또 술 먹고 술자리 공개하고 나와서 얼굴 빨개져 갖고 또 껴안고 맞아요. 그 얼굴 빨개서 그런 모습 껴안고 함부로 있더라고요. 연출한다. 아. 이것도 굉장히 불쾌했고 불편했고요. 네. 나아가서 자 정치라는 게 국민들의 눈물을 닦아주는 거 서민 중산층의 삶을 하나라도 개선시켜 주는 겁니다. 국민의힘은 그런 걸 해본 적이 없는 집단인데 맨 재벌 대기업이나 부동산 투기 세력이나 비호하고 종부세는 없애겠다 그러고 복지를 축소하겠다 그러고 네. 지역 화폐도 없애겠다 그러고 이런 식이잖아요. 근데 그래서 기껏 둘이 부산 가가지고 무슨 둘이 커플이라고 누가 커플이라고 생각하겠습니까? 네, 함께 하나도 이제 어울리지가 않는데 단합해서 선거 예. 운동을 한다. 이걸 좀 보여주고 싶었나 그리고 봐요. 그 빨간 사진 티셔츠 찍고. 색깔이야 그렇다 쳐요. 네. 사진 찍고 싶은 사람 찍으세요. 네. 아니 현장에 나갔으면 국민들의 이야기를 들어야죠. 더 많은 사람들의 비판도 받고 네. 어떻게 하면 서민 중산층 청년의 삶이 더 나아질 것인가 이야기를 아하. 들어야죠. 예, 사진 찍는 게 이렇게 써 정치입니까? 있더라고요. 사진 찍고 싶으면 말씀 주세요. 셀카 모드가 편합니다. 이 문구가 적혀 있는 빨간색 그게 후드티였는데 무슨 짓입니까? 이렇게 그런 거 안 해도 네. 찍을 사람 다 사진 찍습니다. 그리고 음. 정치는 사진 찍 음. 정책을 이야기하는 과정에서 국민들 이야기를 듣는 과정에서 사진이 자연스럽게 나와야죠. 사진 찍으러 시민들을 만나러 간다는 게 말이 됩니까? 아. 아무 내용이 없는 거 아무 고민이 없는 겁니다. 네. 정말 윤석열뿐만 아니라 이준석 대표까지도 무식하고 무능하고 무례하고 무책임하고 무개념한 것이죠. 네. 저는 이거 정말 정치를 변질시키고 후퇴시키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지명도가 있죠. 당연히 윤석열 씨나 이준석 씨 지명도가 있으니까 네. 심지어 현장에 가니까 윤석열은 뒤로 밀려 있더군요. 아, 후보는 이준석이 앞에 나와 있고 사람들이 다 이준석 사진 찍고 사인하고요. 후보보다 윤석열 대표가 씨 더 뒤에서 표정 보니까 네. 아주 그냥 똥 씹은 표정이더군요. 이게 뭐지? 다 이준석한테 사람들이 달려가지. 그래요? 사인도 저쪽에서 받고 뒤에 어. 보통 후보가 앞에서 하고 대표가 아니, 뒤에서 예, 이렇게 예. 예를 들면 이재명 앞에 송영길 대표, 윤호중 이렇게 있잖아요. 아. 거기는 정반대돼요. 물론 이제 그 장면 외에 다른 장면도 있었겠지만요. 네. 항상 저희는 오로지 팩트로 승부합니다. 가짜 뉴스는 저희가 그 장면만 있었겠습니까? 윤석열 앞에 있는 장면도 있었겠죠. 네, 보도된 하지만 중에 그쪽도 상징적으로 있었다. 네. 그 나온 장면에 윤석열 윤석열 뒤에서 이렇게 뻘쭘한 표정으로 있고 이준석이가 사람들의 환호를 받는 걸 봤는데요. 아. 그게 이준석 후보의 지명도를 보여주는 거죠. 네, 네. 근데 그게 정치입니까? 음. 국민의 눈물을 닦아줘야 되고 서민 중산층에게 하나라도 보탬이 돼야 된다 그랬잖아요. 네. 그 사람들이 지금까지 교육비, 주거비, 의료비, 통신비, 이자비, 교통비를 줄이기 위해서 한마디라도 했나요? 금융권 이자 폭리 문제에 대해서 한 번이라도 지적을 했나요? 국가 자금을 늘려달라고 한 번이라도 이야기했나요? 전월세 지원 내년 6월 달부터 저소득 청년들에게 월세 20만 원이 지원되는데 그런 이야기 한 번이나 해본 적 있나요? 공공임대주택 늘리겠다는 말 한 번이나 해본 적 있나요? 그런 게 없이 했어도 거의 예. 형식적이거나 했다. 아주 부분적인 언급만 하고 네. 그들 정치의 기조에는 단 한 번도 최저임금을 인상시켜서 서민들을 더 월급을 늘려줘야 된다. 재벌 대기업들이 시장 침탈로부터 네. 그런 생활 속의 중소상공인을 보호해야 된다. 그래서 중소상공인의 이득을 올려줘야 된다. 프랜차이즈 본사의 갑질과 수탈을 근절해서 편의점이라든지 프랜차이즈 본사 그런 가맹점주들이 네. 소득이 늘어나게 하고 어. 그 소득이 늘어나면 최저임금 인상분도 감당할 수 있다. 신용카드 가맹점 수를 대폭 깎아가지고 더 깎아가지고 중소상공인들의 소득을 늘려서 역시 네. 최저임금이 올라가더라도 문제 없게 해야 된다. 이런 아하. 이야기 들어보신 적 있어요? 아, 잘 안 들렸던 것 같아요. 뭐 지금까지. 말로는 그런 이야기 가끔 네. 하죠. 뭐 민생이 어쩌고 중소상공 말로는 가끔 이야기하고 50조 원 얘기하잖아요. 부분적으로는 뭐 네. 손실보상금 더 줘야 된다 이야기는 했어요. 진정성이 없잖아요. 그런 그게 안 이야기를 느껴진다, 일관되게 진정성이. 밀어붙여야죠. 일관되게 네. 이야기를 해야죠. 한 자. 번도 그런 적이 없습니다. 자, 근데 지금 김종인 위원장이 총괄 선대위원장 원톱으로 사실상 와서 오늘 오후에 국민의힘의 선대위 출범식도 있고 이제 앞으로 코로나19 관련해서 사회 양극화 문제
민생을 좀 챙기겠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좀 어떻게 보십니까? 민주당이 좀 긴장해야 될까요? 아니 코로나 예. 양극화에서 민생 챙긴단 말 당연하죠. 그러나 이제 아. 김종인 전 네, 대표가 지금 위원장. 경제민주화의 상징적 인물 중에 하나잖아요. 2012년대 그다음에 재미를 봤죠. 경제 정책에 대한 전문가 중 하나이기 때문에 네. 당연히 그런 이야기는 들고 나와야 되는 것이고 그건 뭐 새롭지 않고 그건 너무나 뻔한 거죠. 예상했던 거죠. 그런데 민주당이 긴장을 해야죠. 왜냐하면 왜냐하면 된다. 어쨌든 경제민주화 또는 경제정책의 전문성을 가지고 있는 이로서 네. 그동안 제가 말했던 윤석열 국민의힘당, 이준석 국민의힘당 세력이 하나도 언급이 없는 경제적 비전이나 민생에 대한 비전을 네. 김정인 후보로 일부 채울 수 있는 것이거든요. 아. 나오자마자 뭐 김병준이 무슨 시장의 자유 어쩌고 자유만 네. 강조하던데 그거에 대한 비판부터 하잖아요. 그 뭐냐면 어쨌든 사회경 약자들이라든지 좀 그다음에 시장 경제 문제점을 보완해서 따뜻한 경제를 만들겠다는 거잖아요. 그런 건 의미가 있습니다. 옛날 유승민 후보가 따뜻한 보수 저 얘기하고. 원내대표 할 때 네. 중부담 중복지도 해야 돼 따뜻한 복지로 가야 된다. 개혁 보수로 가야 된다. 네. 한 거랑 비슷한 효과는 있을 수 있죠. 그러니까 음. 이럴 때일수록 민주당은 더 정신 바짝 차려서 네네. 더 이재명 후보와 함께 이번 예산안 중에서 서민들과 중산층을 위한 예산안들 국민에 잘 홍보하고 통과된 것들 중에 미진한 부분은 법으로 남은 기간 또 만들어야죠. 3월 달까지 국회를 계속 열어서요. 그러니까 제가 자 후보는 매주 타는 민생버스라면 의원들과 지역위원장들과 각계각층 후보와 함께하는 셀럽들은 네. 매일 타는 민생버스를 그랬잖아요. 국회에서 법안 논의하고 틈나면 전부 다 온라인으로 오프라인으로 들어가라 이겁니다. 그래서 제가 보시면 알겠지만 이번에 청주 지역 제가 토요일 날 명태 통표시에 갔다 출연하고 준비한 다음에 청주 지역 갔는데 네. 이걸 하더라고요. 청주 지역 소원위원회에서 이렇게 굿프렌드. 이재명 굿 브랜드, 굿 브랜드 굉장히 잘하더라고요. 이걸 그렇게. 당원들이 수백 명 모여서 네. 방역 수치가 아야만 수백 명 안 돼. 방역 수치가 아예 아예 인원이 모여가지고 인원이. 다 마스크 쓰고 하는데 제가 네. 강의를 했어요. 근데 근데 가져오셨군요. 빅팀 민주당 제가 이제 갖고 온 겁니다. 온팀 민주당 네. 이재명은 합니다. 음. 제가 이게 이제 주워온 거예요. 네. 현장에서. 근데 그렇군요. 굉장히 좋았던 게 제 강의집도 이렇게 배포하더라고요. 실용 실력에 기반한 경제도또 이재명과 함께 민생 제일 정부가 필요하다. 이게 제가 뽑은 거예요. 당연하셨군요. 예, 그다음에 이렇게. 자 국민의 굿 브랜드 이재명. 요것을 자 요즘에 후보들이 자기 무슨 저기 올리잖아요. 네. 그 의정 활동 모아서 음. 이게 이장섭 후보거든요. 이장섭 의원님이거든요. 청주 소원위원회가. 그러니까 의정 보고를 하면서 예. 자기를 내세운 게 아니라 이재명 후보를 내세운 후보 거예요. 얼굴을 넣었네요. 맨 그래서 앞에. 이걸 지역구에 지금 배포하면서 예. 계속 이재명 후보를 알리고 있더라고요. 야 열심히 의정 하고 보고서를 있는. 네. 의정 보고서에. 그래요. 그거 참 보지 못했던 부분이네요. 자기 일단 의정 지역구에 보고서에. 배포하면 혹시 선거법 문제가 있으니까 당원 교육 자료로. 당원 교육 자료. 왜냐면 제가 또 괜히 그분들은 신뢰가 되면 안 되니까. 네. 이건 되니까. 당원 이렇게, 교육 자료. 예. 네. 당원들이 열심히 공부하는데 앞에 보니까 네. 이재명 후보가 왜 이재명인가? 아. 경제 성장, 민생 대통령, 일 잘하는 대통령, 네. 혁신가 대통령, 유능한 대통령, 서민 대통령, 민생 대통령, 실용 대통령, 통합 대통령, 평화 대통령, 경제 대통령이라고 잘 정리가 되어 있어요. 그동안 이재명 살아온 삶에 대해서. 네. 이런 건 진짜 의미가 있는 것이죠. 아. 그러니까 민주당 지지자이거나 민주당 당원이나 지지자거나 비판적 지지자 또는 호감을 일부라도 갖고 있는 후보나 당의 중도층들에게는 정책적 내용을 줘야 되는 것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윤석열이는 안 돼. 정치 검찰 그 자식 안 돼. 이것만으로는 안 되는 겁니다. 이미 윤석열이 안 된다는 사람들 민주당 쪽으로 많이 왔겠죠. 이재명하고 윤석열하고 비교할 수 있는 자료를 줘야 되는 거죠. 비교할 수 있는 자료. 예. 이게 그럼 비교해보고 이재명 어떤 후보가 더 나은지 볼 그동안 수 있게. 성남시장으로 예. 성남에서 시민단체를 할 때 안동에 태어나서 소년공으로 피땀흘리 노동을 하고 산재를 당하고 네. 그 다음에 사법시험 합격하고 인권 변호사 활동을 하고 서민 변호사 활동을 하고 그 다음에 성남에서 시민단체 활동하고 제가 그때 만났잖아요. 20년 전에. 이 사람은 한결같이 20년 전이나 지금이나 네. 저랑 코드가 맞아요. 그래요? 민생 서민 이야기밖에 안 해요. 저희들 만나면. 아하. 제가 이제 오늘 처음으로 이재명 후보와 친문을 한번 이야기해 보는데니까 이건 개인적 친문이 아닙니다. 네. 공적인 친문을 말하는 겁니다. 제가 성남에 가서 강의도 하고 그때 제 강의 다 듣고 계셨어요. 지금 대통령 후보가 제 강의를 들은 사람입니다, 여러분. 20년 전. 20년 전에. 성남
지역 시민 단체들이 모여서 저를 초대해서 강연할 때 네, 뭐 그때 정치 개혁 어떻게 할 것이냐, 음. 민생 문제 어떻게 할 것이냐 특강을 저한테 듣고 네. 안진걸 팀장, 당신이 팀장이니까 안진걸 팀장님의 이야기를 우리 성남에서 열심히 활동해 보겠습니다 하고 그러면서 어떻게 하면 민생 문제를 더 해결할 것이냐, 네. 어떻게 하면 경제 민주화를 더 잘할 것이냐, 서민들, 청년들, 중산층을 위한 정치 예, 정책을 예. 어떻게 할 것이냐 엄청 이야기한 거예요. 근데 그런 이번에 또 그래서 인연이 있군요. 저는 정말 이 잘 지은 것 같아요. 청주 지역 청주 서원의원에서 국민의 굿 브랜드 이재명. 네. 네. 이번 예산안 통과에 대해서 잘 된 게 굉장히 많아요. 집중 홍보를 해야 돼요. 아까 말했지만. 자, 그러니까 예산 얘기를 저희가 그러면 이어서 끝으로 한번 정리해 그렇죠, 끝으로. 봅시다. 607조 7천억인가요? 예. 예. 그래서 참 한 어마어마한 610조 정도 통과됐다고 보시고요. 600조 시댁을 열었습니다. 자, 먼저 네. 영아수당이라는 게 신설됐습니다. 너무 영아수당. 저는 기분 좋아요. 자, 청년 부부가 있어요. 네. 우리가 결혼하든 동거 상태든 또는 애인 상태든 아이를 가질 수가 있잖아요. 근데 아이를 못 가진 이유가 여러 네. 가지 이유가 있어요. 돈 때문만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돈 문제가 아닌, 경제적 문제가 아닌 것으로 아이를 안 가지는 부부한테 네. 또는 청년들에게 아이를 낳아 강요할 수는 없잖아요. 다만 확실한 건, 그런데 국민들 여론조사나 청년 여론조사에 보면요, 네. 한 40% 안팎은 경제적인 문제 때문에 출산을 포기했다는 답이 나와요. 이분들은 아이를 낳게 도와줘야 되잖아요. 네. 아이가 없는데 하나를 낳겠다. 아이가 하나인데 둘을 낳겠다 하게 해줘야 되잖아요. 경제적 문제 때문에 그걸 포기했다면. 네. 근데 자, 이제 아이가 태어나면 200만 원이 지급이 돼요. 출산 200만 지원금. 원. 어우. 두 번째, 그 다음에 만 2세까지는 네. 2024년까지는 내년부터 올 30만 원씩 지급이 돼요. 그래요. 그리고 2025년이 되면 올 50만 원 올라가요. 만 2세. 그다음에 만 3세부터는 10만 원이 지급되는 아동수당이 지급되는데요. 네. 그게 만 7세까지만 줬어요. 저희는 만 8세로 이제 올라갔죠? 초등학교, 중학교가 다 줘야 된다고 주장했는데 네. 만 8세까지라도 올라갔어요. 아하. 그것도 조금씩 겨우 올라가고 거예요. 있고. 기재부가 예. 난세를 표하니까 아하. 겨우 올라간 거예요. 이낙연 후보님 공약은 고등학교까지 만 50, 고등학생까지 50만 원을 주자는 거였어요. 네. 이낙연 후보 공약도 이재명 후보가 더 적극 수용해서 이제 이번엔 이렇게 됐는데 앞으로는 이렇게 해야 된다. 초중고 학생들에게, 초중고 아이를 키우는, 그다음 미취학 아동을 키우는 부모님들에게 네. 영아수당 만 5세까지는 50만 원. 그러니까 초등학교 들어가기 전까지는 50만 원씩 주고 네. 초등학교 들어가면 그래도 10만 원 너무 작습니다. 20만 원, 30만 원 올리겠다. 그리고 고등학교 이런 공약 내놔야 됩니다. 그러면요, 출생률 많이 올라갑니다. 자, 최소한 돈 문제나 경제 문제가 아닌 것으로 여러 문제 출산을 중에 포기한 분들은, 하나 중에 출산 안 하는 맘먹은 분들한테는 영향을 못 끼친다 하더라도 네. 경제적인 이유 때문에 아이를 못 낳고 있던 분들, 네. 또는 하나만 낳고 둘을 안 낳고 있던 분들은 아이를 더 가질 겁니다. 프랑스가 그런 아동수당 50만 원 주면서 그런 문제를 해결한 겁니다. 네. 그다음에 자꾸 아이 아빠가 누군지, 결혼했는지 안 했는지, 혼인자인지 혼외자인지 묻지 않는 겁니다. 네. 문화적으로. 그래야 사람들이 부담 없이 아이를 낳잖아요. 일단 아이를 낳으면 무조건 축복해 주는 겁니다. 엄마든 아이든. 그런 문화가 그러면 돼야 당연히 된다. 출산을 포기하는 일이 줄어들죠. 네. 참 이 저출산 이렇게 문제 되면 또 어려워서요. 무슨 일이 발생하냐면요. 예. 옆집이 우리랑 같은 노키즈였는데 아이가 생겼네. 네. 굉장히 행복해 보이네. 경제적으로도 부담도 덜 된다는데. 아하. 그러면 아이를 원래 안 가지려 했던 부부 있잖아요. 경제적인 문제 말고. 네. 그런 부부에게도 약간 전염이 됩니다. 여보, 우리도 한번 가져볼까? 아니 진짜입니다. 이런 효과가 생깁니다. 예. 왜냐하면 아이 웃음소리가 주는 그 행복함. 아유, 그렇죠. 저는 지금 이 순간에도 이렇게 말하면서 네. 아이를 여러 가지로 안 가진 부부 또는 청년들에게 아이를 가져라고 이렇게 권유드리는 건 아닙니다. 각자 사정이 있으니까요. 고민이 있고 사정이 있는 건데, 네. 철학이 있는데 제가 그걸 함부로 말할 수는 없잖아요. 예. 다만 그런 효과도 일부 있다는 그런 걸 효과. 부분적으로 말한 거지. 옆집에 있으니까 우리도 애 낳자 이런 이야기 하는 건 절대 아니라고 오해는 말아주시고요. 네. 그 다음에 만 18세면 그 이제 부모님이 여러 가지 사정으로 아이를 못 키우는 경우에 네. 보육원, 이른바 보육시설에 있는 친구들이 만 18세면 나와야 돼요. 500만 원 받고. 이제 만 24세까지 본인이 선택할 수 있어요. 네. 본인이 만 18세에 나오고 싶으면 나올 수 있어요. 근데 만 18세 사회로 나오면 어떻게 그러니까 취직이 잘 되기를 하겠습니까? 그 부분이 실제 지적이 통계상 됐죠. 취업률도 떨어져요. 네.
주거 안정도 매우 떨어지고. 예, 홍정민 만 의원이 20 대표 예. 발의했더라고요 이번에 해서 그러니까 홍정민 의원 통과됐어요. 법안이 통과됐어. 네. 만 24세까지는 이원욱 의원님 법안, 홍정민 의원님 법안이 이렇게 통합돼서 통과됐어. 아, 예, 맞습니다. 만 24세까지는 그래도 본인이 원하면 네, 어린이, 그러니까 아동 청소년 보호시설에서 보육시설에서 네, 살게 하고, 그다음에 이제 사회가 주는 500만 원 있고, 경기도 같은 경우는 500만 원 더 줬어요. 1,000만 원으로 지자체가 좀 더 주게 만들고요. 그 지역에 산다고 할 때 네, 다른 지역으로 이제 가면 어쩔 수 없는데, 아하, 그러면 한 1,000만 원, 2,000만 원 임대주택 정도는 주고 사회로 나가게 해야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 사이에 만 18세에서 24세까지는 집중적으로 취업 지원을 해주고요. 네, 우리 사회가 그 정도의 인프라나 그 정도의 예산은 그 정도의 인정은 남아 있잖아요. 이번에 그것도- 그게 통과가 돼서 의미 있는 예. 그런 예산 중에 항목이다 이런 그리고 말씀이시고. 국가장학금도 원래 지금 최대 520만 원에서 최소 67만 원만 받아요 1년에. 너무 작죠. 67만 원이면 등록금 67만 10만 원 원이면. 안팎인데 이게 그렇죠. 최대 700만 원, 어. 완전 급빈직은 700만 원까지. 네. 그다음에 중상층들, 중산층 말고 중상층 있잖아요. 아주 고소득 중 9분위 10분위는 국가장이 안 나오니까 빼놓고 네. 소득 7분위 8분위 계층들에게는 350만 원까지 올라갑니다. 67만 원에서 350만 원이면 많이 올라갔네요. 5배 올라가잖아요. 예. 엄청 뛰었습니다. 와. 지금 전국의 학부모들, 이제 물론 소득분입 때 국가장 못 받는 분들은 속상해 하시지만은 네. 저는 그것도 계속 완화해야 된다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음. 소득분입을 폐지하거나. 전국 학부모들은 지금 아주 신나하세요. 특히 소득 6분위, 7분위, 8분위에 있는 분들 해당되시는 분들은 국가장 대폭 올라갑니다. 350만 원. 그렇죠. 바로 이런 정치를 해야 되는 거죠. 도움이 되는 민주당이 정책. 이런 거 알려야죠. 그리고 더 나아가서 교육비, 주거비, 의료비, 통신, 미자비, 교통비 확 깎겠다. 금융권의 폭리가 너무 심각한데 네. 이재명이랑 미나 나서서 금융이나 금감원은 뭐 하고 있는 거냐 따져야 됩니다. 아. KT가 통신 불통사 때 이렇게 해서 3,500만 명이 지금 피해 보상을 못 받고 있는데 네. 제대로 피해 보상이라고 싸워야 됩니다. 음. 이게 그러니까 바로 생활의 정치, 어. 민생의 정치, 서민의 정치입니다. 예. 그래야 속상했던 민심이 돌아옵니다. 음. 중도층들, 합리적 보수층들이 아무것도 모르는 이재명, 아무것도 모르는 윤석열에 비해서 네. 그래도 저 사람은 경제를 안 해, 미래를 안 해, 아. 서민들의 삶을 안 해. 그런 걸 보여주고 실적을 다시 한번 보여줘야 된다 이런 예. 말씀이시고, 민주당이 지금 과반을 넘는 의석을 갖고 있으니까 이럴 때 민주당의 의석이 과반이 넘는다는 것들을 보여주면서 민생 개혁 이런 실적을 보여줘야 된다 이렇게 정리해 볼 수가 있겠네요. 자, 저희가 이렇게 거의 뭐 1시간 정도 쭉 달려왔는데 예, 끝으로 저거 잠깐만 얘기 정리해보고 넘어갈까요? 지난번에 양평 아 의혹 예, 그 얘기를 좀 했었는데 뭐 윤석열 너무 후보의 심각하지. 이번에 또 밝혀졌습니다. 처가, 예. 그 윤석열 일가는 가족 사기단이라고 하는데 이건 절대 과언이 아닙니다. 과언이 저는 아니다. 가족 이거 사기단이. 윤석열 후보가 네. 명예훼손으로 고소해도 저는 이거 다 패소한다고 봅니다. 그래요. 자, 이번에 장모가 어떤 짓을 했냐면요. 네. 또 밝혀졌는데 우리가 보통 농지법 위반이란 건 확인했잖아요. 네. 농사를 지을 생각이 없으면서 농사를 짓겠다고 땅을 사들인 거 아닙니까? 투기 목적으로. 그다음에 LH가 개발한 걸 반대하고 본인이 땅 주인으로서, 그다음에 본인 시행사를 세워가지고 본인이 본인 땅을 아파트를 개발해가지고 네. 본인이 분양까지 한 희대의 사건인데, 자, 이 농지법 위반 과정에서요. 본인이 처음에는 영농 경력 1년이라고 써놓은 거예요. 네. 사기를 친 거죠. 나중에 문제가 될 것 같으니까 영농 경력 무라고 또 바꾸는 거예요, 서류에. 그게 그러니까 이제 되나요? 나중 혹시 문제 될 수도 있으니까 네. 몰래 바꿔놓은 거죠. 물론 이제 당국에 했지만 국민들 모르니까. 몰랐던 그다음에 부분. 처음에 본인이 또 땅을 사면서 짜투리상을 더 사면서 네. 투기 목적으로 땅을 샀는데 필요한 땅이 됐을 거 아니에요. 지금 이제 그 공공직 아파트에 진출입로에 있는 땅이래요. 그 땅도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더 많은 투기 이득을 얻으려면 네. 또 개발을 하려면 그 땅을 사면서 주말 농장용이라고 써놓은 거예요. 근데 주말 농장은 그 1,000평 이하에만 적용이 되는 거예요. 네. 근데 제가 땅을 사니까 1,000평 이상이거든요. 수천 평이거든요, 거기가요. 그러니까 사고 또 나중에 그러면 이게 의한 공무집행 방해가 될 수 있잖아요. 당국을 속였잖아요. 그걸 또 바꿔. 삭제한 거예요. 아. 이게 밝혀진 거예요. 그러니까 처음에 야. 그동안 밝혀진 건 이거잖아요, 여러분. 농사지을 생각도 없고 할머니잖아요, 이분이 일종의. 네. 여성 혼자서 어떻게 거기서 농사를 지어 수천 평에서. 저 윤희숙 아버지와 똑같은 케이스죠. 이준석 아버지와 똑같은 케이스. 이 사람들은 어떻게 본인 아니면 부모가 다 투기 세력인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그것만 알려졌는데 알고 봤더니 더 극악했다는 거죠. 완전히 당국을 우롱했다는 거죠. 아하. 근데 당국 우롱한 거냐? 양평군수가 김성교인데 네. 아예 봐준 것일 수도 있죠. 아니 우롱한 거냐 예, 봐준 거냐. 취소할 수도 있잖아요. 행정청이 위계면 취소할 수가 있는 거거든요. 농지 구입 허가를. 지금 농지는 경제유지 원칙에 따라서 허가를 받아야 된다면 허가를 받아야 돼요. 공작을 해야 농지를 할 수 있으니까. 당국에서. 예. 근데 그 시군구에서 심의를 한단 말이죠. 근데 거기에다가 영농경력 1년 했다가 농사 짓겠다고 했다가 농사 안 짓지 거짓말이죠. 영농경력 1년 했는데 영농경력 없겠죠. 영농경력 거짓말 그 영년으로 고쳐놓은 또 거짓말을 했죠. 속였죠. 그다음에 주말 농장용으로 산다고 했다가 그게 네. 문제될까 또 삭제를 한 겁니다. 그러니까 농지법 위반뿐만 아니라 농지법 위반은 확실한데 네. 그게 당국을 엄청 속인 게 이번에 팩트로 또 하게 된 겁니다. 아하. 그냥 농사 짓겠다고 거짓말로 땅을 산 것뿐만 아니라 네. 서류를 여러 번 조작을 한 거죠. 일종의 서류상에 경력과 그다음에 영농 목적을 그러니까 구입 목적을 이것까지 팩트로 확인된 거고요. 네. 그렇게 해서 그 땅을 사들여서 LH가 공영개발하는 걸 반대해 가지고 네. 미양 개발로 돌리고 성남 대장동에서 이재명 후보는 성남시가 무려 5,511억을 환수하게 만들었는데 네. 양평구는 단 한 푼도 환수를 못 하고요. 800억대 분양 수익을 남게 도와준 거죠. 근데 분명히 실시계획 인가상 2016년도 2014년도쯤에 공사가 끝나야 되는데 무려 2년이나 연장을 해준 겁니다. 그런 특혜는 이상해요. 주변의 시행사, 시공사 모두에게 물어보십시오. 네. 아니 공사를 하다가 허가받은 서류대로 일정을 못 지켰어요. 그러면 그걸 변경 요청, 네. 실시계획 인가를 변경하거나 음. 실시계획 인가상의 기간을 연장하는 요청을 반드시 해야 되잖아요. 네. 그럼 당국이 심의해야 되는 거고 관리 아하. 감독해야 되는 거고 예. 이게 제대로 된 공사인지 안 그러면 우리 시골길 가다 보면 고향길 가다 보면 항상 있는 공사하다가 멈춘 흉물들 있잖아요. 그렇게 돼버려요. 관리가 안 되면 그렇겠죠. 그거 막기 위해서라도. 그러면 그 공동체 그게 폐가처럼 돼버리잖아요. 어. 흉가처럼 귀신 나오는 그렇죠. 느낌이 된다고요. 예. 무섭다고요. 영화 곤지암 찍어야 돼요. 잘못하면요 거기서. 그러니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실시계획 인가대로 공사가 제대로 되는지를. 그런데 신청도 안 했어요. 근데 임의로 고쳐줘요. 알아서. 임의로 2년을 연장해줘요. 하. 이런 법이 어디 있습니까? 그러니까 이상한 부분이 그다음에 한두 개가 개발부담금. 아니에요. 지금 그래서 이득을 한 200억 정도 본 거로 추정이 되고 있어요. 210억 정도. 네. 그럼 개발부담 하면 4분의 1 정도 나온다고 하거든요. 통상적으로. 17억이 나왔는데 17억도 조금 나온 거죠. 근데 그걸 다시 6억으로 깎아주고 다시 0원으로 깎아줘요. 이것도 굉장히 너무나 이례적이에요. 영원. 네. 그래서 뭐 나중에 또 내라고 하긴 그래서 했던데 또 그 뭐 금액도 1억 뭐. 얼마를 부과. 네. 그럼 문제가 있다는 걸 스스로 인정한 꼴이 됐잖아요. 근데 그때 양평군수가 김선교, 지금 국민의힘 국회의원, 네. 지금 윤석열 캠프에 가 계십니다. 아하. 자, 그때 여주지청장이 윤석열. 음. 이미 윤석열은 의정부에서 징계를 받을 때 항명에서 징계를 받은 게 아니라 황교안이가 이야기해버렸잖아요. 네. 부적절한 일이 있었다고. 음. 그 징계 사유를 보니까 처가 장모 집안의 재산을 숨긴 거예요. 아. 이미 그 재산에 문제가 있었다는 걸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숨겼겠다. 아. 관보에 그렇게 나와 있어요. 재산 공직자 재산 등록 때 네. 처가 재산을 숨겼다. 아하. 그게 걸린 거예요. 매우 부적절하잖아요. 정대택 선생님, 그 윤석열 일가하고 투쟁하고 있는 정대택 선생님의 네. 민원 서류에는 법무부에서 선생님이 낸 진정 처가와 관련된 사건에 부당하게 개입하고 있는 것 관련해서 징계가 있다고 써져 있어요. 아하. 관보에는 그게 써져 있지는 않아요. 희한하게. 네. 그거 뺐군요. 그 예, 관보에다 그게 낼 때는. 관보에 뺀 것 같아요. 음. 근데 대신에 처가 관련된 사건은 명시가 돼 있는 거예요. 재산 등록을 숨겼는데 재산 등록을 왜 처가 재산을 숨겼을까요? 왜 어. 숨겼을까요? 법을 검사하고 법까지 어겨가면서 징계까지 받아가면서 뭐 어마어마한 게 있으니까. 검사들 징계 받으면 나중에 승리하는데 큰 문제도 되는데 음. 처가 재산을 공개했을 때 문제가 있었다고 생각했겠죠. 그런 고민 추정컨대. 끝에 그런 게 아니겠느냐. 이건 또 저희는 의혹을 제기해 볼 수 의혹입니다. 있다. 네. 항상 저희는 팩트 위주로 네. 팩트는 징계를 팩트. 받은 건 팩트. 네. 관보에 처가 재산을 누락했다, 은폐했다, 팩트. 근데 여기서부터는 제 추정, 네. 의혹. 처가 재산의 형성 과정에 문제가 많다는 걸 알았기 때문에 본인이 숨겼을 것이다. 아하. 여주지청하면서도 처가 재산의 형성 과정에 문제가 많다면 장모나 와이프가 어떻게 돈을 불려나가는지를 너무 잘 알았다는 거 아닙니까? 그런 양평 그렇게도 군수랑 연결될 수도 있겠네요. 협잡을 했을 의혹도 있는 것이죠. 서로 간에. 양평 군수는 지금 선거법 위반으로
지금 의원직 상실할 형을 선고를 받았는데요. 네. 이제 당시 지금 윤석열 아니지만 옛날부터 새누리당 의원들이나 자치단체장들 얼마나 많은 비리나 선거법 위반이 있습니까? 네. 당연히 지청장이 오면 관리를 해야 되거든요. 아하. 군수 입장에서는 충분히 유착됐을 가능성을 제기하지 않을 수 없는 것이죠. 네. 자, 이 진실은 아마 우선은 뭐 수사를 하고 있으니까요. 경찰에서. 저희가 양평 경찰서에 네. 2번 고발했습니다. 아. 저희 말고도 다른 단체에서 공수처도 고발하고 그랬을 겁니다. 저희는 이제 농촌 전문 변호사들하고 고발했어요. 농촌 전문 네, 농본이라고 하는 농촌 전문 네. 법인 변호사도 고발했는데 더 자신 있습니다. 양평 경찰서 고발인 조사도 지금 하고 있고 그래요. 수사도 열심히 하고 있는데 제대로 네. 이건 수사하면 저는 이건 장모와 양평 군수는 반드시 개입됐다고 봅니다. 굉장히 그런 의혹이 높습니다. 김성교 의원하고 장모는 당시 개입될 가능성이 높다. 이건 공무원 고위 공무원이 개입하지 않고서는요 이렇게 될 수가 없습니다. 이상한 부분이 한두 개가 아니고 왜 이렇게 됐는지 우리가 따져봐야 되고. 백벌 양보에서 김성교 군수가 개입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네. 윤석열 일가가 가족 사기단으로서 양평군을 철저히 기만하고 유린한 겁니다. 로비를 했을 거 어떤 로비를 했을 것이고요. 자, 이 부분이 양평군 문제 자체가 지금 대장동 사업이랑 또 비교가 많이 되고 있어가지고. 대장동은 네. 비록 땅값이 폭등해서 그자들이 큰 돈을 벌었고 4,040억 그다음에 다 환수하지 못한 거에 대해 이재명 후보가 사과까지 했잖아요. 그런 네. 지적은 받을 수 있지만 당시 기준으로는 5,511억이나 환수한 대단히 선방한 사업입니다. 여기는 영원 그건 시행 환수했으니까. 시공 전문에 물어보면 환수 대부분 그런 못했습니다. 평가를 합니다. 양평은 한 푼도 환수도 못하고 네. 오히려 개발부담금 17억 받아야 될 걸 빵으로 해준 희대의 이 비리 의혹 사건입니다. 누가 구속돼야 됩니까? 네. LCT입니까? 대장동입니까? 양평입니까? LCT는 1조 원대 특혜를 주고 오히려 부산시가 1,000억대 세금을 돈 들여서 들여서. 길을 뚫어주는 네. 사건입니다. 새누리당 국민의힘 세력들이요. 제발 정말 양심이 있다면 이재명 후보의 대장동 문제 더 이상 지적하지 마시고 본인들 LCT나 양평 특혜, 네. 이명박 박근혜 때 기업형 임대주택, 음. 뉴스테이 특혜에 대해서 네. 석고대죄해야 되고요. 네. 그다음에 하천 대장동에서도 윤석열이 왜 부산은행에 부산저축은행 불법 부실 대출을 덮어버렸는지 수사할 때 덮었는지 하나은행 그리고. 화천대유 게이트인데 네. 왜 하나은행 세력들을 그렇게 비호했는지 김경태 회장 등을 포함하여 그것도 지금 박영수, 윤석열, 김만배, 곽상도 등이 여기 불거져 있고. 그 부분이 의혹의 핵심인 것이죠. 네. 거기서 배임이 발생한 것이고. 사실 이 대장동 사업 관련해서 언론의 보도량과 그 양평 물론 윤석열 후보 본인이 아니라 뭐 이 일가 그러니까 장모 관련된 장모 회사 사실 뭐 부인도 거기에 이사도 있었고 부인도 이사했고 부인이 8억을 또 투자고지를 직접 한 걸로 나옵니다. 네. 그 사건에 개입한 게 확실합니다. 그러니까 뭐 김건희 씨도 만약에 윤석열 후보가 대통령이 되면 영부인으로 또 공적인 업무를 해야 되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명명백백히 우리가 의혹을 들여다봐야 된다, 밝혀야 된다 네. 이런 말씀이시네요. 본부장 비리는 너무 끔찍합니다. 네, 의혹만 있는 게 아니라 팩트로 확인된 비리가 너무 많습니다. 근데 이게 잘 글쎄요, 잘 알려지지 않는 것 같고 아니, 그냥 보도를 제대로 안 보도 안 하잖아. 한다. 언론 환경에 지금 제가 옛날에 한국 언론 90%가 언론 환경에 악의적이고 적대적이다 그랬는데요. 보니까 95% 정도예요. 거의 우리 오마이뉴스나 프레시안이나 민중의 네. 소리, 뉴스타파, 그다음에 유튜브들 빼고는요. 네. 그다음에 뭐 굿모닝 추천, 뭐 굿모닝 충청 경기 신문 빼고는 네. 거의 절대 다수의 언론이 음. 거의 뭐 본인들은 부인할지는 모르겠지만 친윤 성향, 친야당 성향이. 그리고 내가 이번에 인터넷 기자협회 시상식에서 이제 김어준 씨가 참 언론상 받았는데 제가 축사를 했는데 거기서도 제가 네. 물었어요. 아니 김어준 방송인이나 어떤 단체에 대해서는 굉장히 많은 언론들이 친여 성향의 언론인, 친여 성향의 수식어를 시민단체 붙여요. 예. 보셨죠? 네. 자, 그런데 대놓고 윤석열이나 국민의힘 편을 들어주거나 그들의 비리 눈 감아주는 어떤 농객들이나 네. 단체들이나 아하. 극우 단체들한테 뭐라 그래요? 혹시 친윤 성향의 단체, 친야 성향의 단체, 친야 성향의 방송인, 예를 들면 진중권이나 공경혜 씨 같은 네. 사람한테 친야 성향의 인물, 친윤 성향 인물이라고 해본 거 보셨어요? 아니요, 못 본 것 같아요. 한 번도 못 봤죠? 네. 그런 그다음에 것도 차이가 맨 있네요. 그 민주당만 고발하는 사람도 있잖아요. 네.
저기 단체가 무슨 있어요. 예, 예, 사법시험 준비생 모임이 아, 사준모니 뭐 아. 사법시험 존치 모임 사준모니 있잖아요. 네. 자, 그 사람들에 대해서 친야 성향의 친윤 성향의 단체라고 해본 적 있어요? 세상에 아주 독립적으로 활동해 우리 민생경제연구소도요. 어느 언론에서 갑자기 네. 친여상의 시민단체 딱지를 붙여요. 친민생, 그러니까 친민생. 저는 친민생이고 친개혁이지 친여상향이 아닙니다. 네. 얼마나 많은 그- 비판을 그런 것도 하는데요. 우리가 참 홍남기 생각 못했던 부총리에 대한 부분인데. 비판을 얼마나 많이 했어요. 어. 문재인 대통령이나 청와대에 대해서도 그렇죠. 어떻게 재난적 문제 하나 해결. 우리 오마이뉴스 유튜브 제목에도 보니까 제가 네네. 문재인 정부 정신 차려 막 이런 제목으로 올라가 있던데요. 그래, 세던데요, 그랬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이게 이제 민생에 초점을 맞춰서 민생 얘기를 하면서 가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친여 성향이라고 딱지를 붙여서 네. 그런 딱지를 어떻게 지가 함부로 붙입니까? 언론인이. 네. 그 사람들 속내를 압니까? 아하. 그 부분들. 예, 적폐 세력을 비판하고 음, 국민의힘이 황당한 걸 지적하고 네. 근데 가짜 뉴스에 시달리는 어떤 진보기업 인사나 법률권 인사가 있어서 그걸 음, 옹호하면 그게 친여 성향이 되는 그게 어떻게 그것도 음. 어떻게 친여 딱지를 붙입니까? 네. 참 우리가 이제 언론 개혁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할 수밖에 없는데 그래서 제가 이번에 뭐 매주마다 메타버스 가면 현장에서 오마이 TV 정말 좋아하세요. 예, 되게 현장을 있는 제일 그대로 많이 볼 수 있고. 오마이 TV 서울의 소리 네. 정말 많이 보시더라고요. 빨간 아재도 많이 보시. 근데 정치일학도 많이 보시는 거 같고요. 메타버스 생중계는 오마이 TV 제일 많이 봅니다. 아니 압도적으로 많이 봐요. 그건 네. 제가 비교해봤어요. 제가 해봤습니다. 맞습니다. 제가 깔때기 아니 제가 박수 해봤고요. 여러분 박수 한번 쳐주시고 토요일 날 있었던 명쾌 통쾌쇼 여러분 네. 진짜 많이 봐주십시오. 오마이 TV에 풀버전 올라가 올라가 있고요. 있습니다. 예. 우리 오마이 TV에서도 일부 쪽에서도 올린다고 했거든요. 네. 특히 그 연예인들이 왜 이재명 후보를 지지하는지에 대한 굉장히 감동적입니다. RF 이성욱 가수님, 네. 윤일상 세계 그러게요. 우리 국내 최고 작곡가 윤일상 작곡가님, 리아 가수님, 생각도 그다음에 못했던 분들이 오셔가지고. 이원종 배우님, 뭐 네. 정말 대단했거든요. 저도 출연하고요. 그다음에 저는 이분들 이 청주 소원위원회 네. 이분들 칭찬해줬는데 이분들이 이장섭 의원님이 이낙연 후보를 도왔던 분이에요. 네. 경선 때는. 근데 지금 온팀이 돼서 누구보다 열심히 빅팀. 빅팀이 돼서 누구보다 열심히 빅팀이라고. 이재명 후보를 알리고 있더라. 이렇게 해야 됩니다. 네. 저는 당원도 아니고 제 3자지만 선거를 이렇게 해야 되는 거죠. 이낙연 후보를 도운 사람들까지 내 일처럼 나서서 아니 내 일처럼 팀. 처럼도 붙이면 안 되죠. 내일이다라고 내일이다라고 나서서 그래야 발로 된다. 뛰어야죠. 네. 알겠습니다. 청주 서원지역위원회 네. 이장섭 의원님 칭찬해 주셔야 됩니다. 네. 진짜 잘하시 열심히 하시더라고요. 네, 시청자분들이 또 의견을 주실 것 같고요. 자, 저희가 방송 마치기 전에 오 길게 했네 오늘. 네, 오늘도 길게 했는데 한 시간 넘게. 광고 잠깐 드리죠. 화려화. 화려화가 계속 김용민 TV에도 광고 나오는데요. 네, 이게 진보 유튜버들, 진보 방송에 많은 힘을 실어주시는 광고 주세요. 네. 화려화. 제 뒤에 화면 보이시죠? 네, 피부 나이 확 어리게 만드는 화려화입니다. 한정 특별 이벤트를 진행 중이고요. 080-322-1000번, 080-322-1000번 전화 주시면은 이 이벤트에 참여할 수가 있고 2+2 이벤트를 진행하고 있어요. 아니면 검색창에서 오마이TV 화려화 이벤트 검색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피부 나이 확 어리게 되는 이 먹는 이 피부를 위한 그런 화려하기 때문에 많은 분들 관심 가져주시고 이 이벤트 꼭 참여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자, 이렇게 저희가 뭐 1시간 달려왔는데 자, 이렇게 저희가 주말 정리해보고 민생 얘기해보고 예산까지 쭉 정리해봤습니다. 이번 주는 어떤 또 일정을 소화하십니까, 우리 안지원 씨? 아주 많은 일정이 있죠. 네. 뭐 양평 윤석열이가 양평 그것도 가셔야 비리를 되고. 이번 주 내내 네. 제가 2번 고발했기 때문에 고발인 조사도 받고 또 더 널리 알리고요. 네. 하나는 하천대유 게이트 관련해서도 아. 이 부분이 제대로 수사도 안 되고 있다. 네, 검찰에 촉구도 할 예정이 있고요. 무엇보다도 이재명 후보가 정말 굿 브랜드가 되려면 우리 국민들의 올 소득은 더 올려주고 네. 교육비, 주거비, 통신 미자비, 교통비는 확 줄여야 된다. 그거에 더 올인할 수 있도록 계속 이재명 후보에게도 이재명 캠프에도 민주당에도 촉구하고 호소하고 네. 당부드리고 이런 네. 활동도 계속하고 네. 주말에는 메타버스 한번 따라가 볼까 생각 한번 중이에요. 거기 우리 현장에 오마이 뵈면 또 TV에서 한번 같이 할까요? 네, 한번 오시면 우리 연락 옛날 주십시오. 촛불 집회 때 네. 두 번의 촛불 집회 때 네. 2010년 촛불 시명명 그다음에 2019년 그 검찰개혁 촛불 같이 콜라보를 집회 때 또 같이 박정우 기자님과 방송했었죠. 제가 콜라보 많이 했었습니다. 그때 기억 한번 메타버스 때 한번 살려 예, 보도록 하고요. 자, 오늘도 열변을
토해주신 안진걸 소장 박수로 저희가 잘했다 칭찬하면서 아유,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항상 늘 부족합니다. 네, 과분합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자, 다음 주에 봬요.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예, 오늘도 좋은 하루 되시고요. 네.